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큐브는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비리 혐의로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 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시기상조라며 추가 증거 조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다양한 사건들 자세한 내용은 김영주 변호사,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공소 기각을 주장을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요.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 중복 기소다, 어떠한 기소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공소 기각을 주장한 상황인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김영주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이 재판부에 사건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0시에 진행했던 재판이 하나이고요. 그리고 10시 20분에 이 표창장 위조를 포함해서 14개의 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변호사 측에서는 이게 이중 기소다. 똑같은 사실관계를 공소권을 남용을 해서 2개를 기소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는 기각을 해야 된다.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이제 검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재판부가 불허를 하지 않았느냐. 일단은 공소장 변경 불허한 것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받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4개 같이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 이게 뭐 적법하게 증거를 통해 수사를 했고 향후 증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입증을 하면 될 일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예. 재판부 입장은 일단 본인도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증거도 보지도 않고 판단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예. 증거 조사를 하고 나서 판단을 하겠다라면서 지금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재판부가 근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그러니까 증거들 가운데에서 표창장 파일 위조 부분에 관한 거 이거 제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이유가 뭐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 사건인데 예. 왜 B 사건 증거를 내느냐 이제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동양대 총장 이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예. 검찰이 첫 번째 그 기소를 할 때에는 작년 9월이었죠. 첫 번째 기소를 할 때에는 예. 이게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 권한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두 번째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예. 그 파일을 이제 위조해서 갖다 붙였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예, 이 한글 부분에 파일에 이제 대해서 위에다 갖다 붙였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그 다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거였고 재판부는 이거 2개가 다른 사건이다 해서 이제 공소장 변경을 안 해준 것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는 임의로 직인을 날인한 게 A 사건, 예. 그다음에 스캔을 날인한 거, 스캔을 갖다 붙인 거는 B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표창장 파일 위조 부분, 이 부분은 이제 B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 처음에 기소한 그 A 사건의 B 사건 증거는 빼라.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파일 위조의 방법, 당시 이제 공소장 변경이 논란이 됐을 때 파일 위조의 방법도 A와 B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가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B, 아래 한글 파일에 이 표창장 그 스캔 파일 올려 갖다 붙인 이 부분은 A 사건과는 별개다. 그러니까 이 증거 목록은 좀 제외해달라 이런 요구인 것이고, 이 재판 절차 과정에서 기소 이후에 받은 참고인 진술 조서 이런 거는 이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 방송에서도 누차 한번 저희가 들여다봤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번 재판부가 과연 기소 이후에 이제 여러 진술 조서들, 참고인 진술 조서의 증거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은 주목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사실 해당 재판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고요. 해당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일단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검사가 항소를 하면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굳이 불렀습니다. 굳이 불러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했고 진술조서가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공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는 해당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지금 판시를 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 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당시에 뭐 그 공소시효 논란이 있어서 예. 먼저 기소를 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증거 부분에서 미진한 측면이 있어서 기소를 한 이후에 이제 참고인 조사를 했던 부분 때문에 예. 계속해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사건과는 다르게 이 사건의 경우 뭐 유무죄가 결정이 되었던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은 좀 어렵다. 사실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지적대로 조금 고민은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두 가지 재판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이고 10시 20분부터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됐다. 이렇게 나눠서 진행된 거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임광갑 앞서 변호사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첫 예? 번째 기소가 이 동양대 총장 그 위조 사건, 예. 표창장 위조 하나 있었고요. 두 예. 번째가 이제 그 공소장 변경 안 된 거 포함해서 네. 새로 이제 14개 혐의가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도 포함해서요. 이 14개 혐의가 이제 있는 또 그 사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에 보면 하나의 재판부가 같은 날 예. 다만 시간만 이제 연달아서 하는 재판이고요. 근데 이제 나눠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서 예.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예, 같은 날, 물론 이제 시각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같은 날에 이제 별 다른 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재판에서 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뭐 보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앞서서 짚은 그대로요. 언론에 좀 일찍 보도가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전 장관의 부인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이 코링크 피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왜 공개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기존에 조 전 장관은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관 취임 전에 있었던 이제 청문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자신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를 들여다보니 이 내용이 과연 그 조 전 장관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믿을 만한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본인이나 이제 고위공직자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우 이제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거를 매각을 하거나 백지로 신탁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닥치자 정 교수는 당시에 이제 자산관리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고 예. 자산관리사는 그러면 백지 신탁을 해라라고 했고 이제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 이런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정 교수가 그럼 남편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상의를 한 정황이 조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 정면으로 이것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지금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에서도 당시에 무슨 종합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종합소득세가 2,200만 원 상당이었는데요. 사실 투자한 금원 자체는 수억 원이기 때문에 2,200만 원이 나가는 부분으로 지금 부부간에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는 정황이면 예. 사실상 이런 투자 내용을 정 교수 혼자 독단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 예.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게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이것을 몰랐다라는 주장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만 저희가 정리하면 지금 저희가 그 CG로 보여드렸던 내용은 자산관리사와 정 교수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질문은 조 전 장관하고 정경심 씨가 이 오촌 조카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은 뭐 재산소득세가 얼마래라고 이제 조 전 장관에게 물어봤는데 조 전 장관이 뭐라고 대답한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을 공개했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산관리사에게는 예. 남편과 상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나누었고요. 예. 이제 그와 연결되어서 남편하고 이제 뭐 몇 천만 원 관련해서 이야기도 했는데 몇 억 원 예. 이상은 당연히 상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 몰랐다고 기존에 주장해왔던 거를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부부간의 문자 메시지가 오촌 조카의 재판에서 코링크 피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가 된 걸로 저희가 일단은 보입니다. 그 이제 배경을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마찬가지로 이 같은 재판, 그러니까 오촌 조카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이 정경심 교수로 받은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 배경은 또 뭐라고 또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그 WFM에서 이 정경심 교수에게 간 돈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대여금이라면은 이자에 해당이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게 투자금이라면은 돈이 그렇게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은 횡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 이게 굉장히 공방이 많이 벌어졌었고요. 예. 이 외에도 사실 이 처음에 이 코링크 피의 실소유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예. 검찰은 사실 처음에는 이게 정경심 교수다 이렇게 봤다가 예. 나중에는 이 조카가 실소유주고 여기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정 교수가 예. 투자자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재판에서는 또 이 코링크 피의 실소유주는 익성이라는 회사다. 예. 그러니까 그 조카는 오촌 조카는 여기에 어떤 하수인 역할, 그냥 계열사 역할만 했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은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도 함께 공방에 오갔습니다. 네, 익성이라는 주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만나보신 분들도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 코링크 피의 실소유주가 실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조금 함께 내용을 들여다봤고요.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보석에 관련된 논의는 저희가 사건 큐브 시간에 많이 좀 다뤄보긴 했었는데 보석을 신청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논의가 오늘 있었는지 어떻게 좀 알려지고 있나요? 이 부분은? 아직 아직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예. 있지는 않은데요. 예. 보석 신청을 해서 이와 관련된 심리도 오늘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 보석 지금. 여부가 오늘 결정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오늘 당장 결정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이거를 위해서 또다시 그 신문기를 잡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심리는 예. 오늘 하되 예. 결정은 오늘 나올 수도 있고 예. 이후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심리는 예.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검찰에 압수돼 있는 이 하드디스크하고 컴퓨터,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정 교수 측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 이제 검찰에 압수된 하드디스크하고 컴퓨터를 돌려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도 이제 오늘 마찬가지로 내려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대로 그 주장을 받아들여 주는지는 제 기억으로는 이런 경우가 좀 이례적인 것처럼 보이긴 해서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압수가 된 것을 사건 진행 중에 돌려달라. 가환부 일단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려달라고 하는 취지는 자신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서 검찰이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있고 또 별도로 법원에 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규정에는 증거로만 제공할 목적으로 압수된 물건이라면 이것을 계속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환불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증거로만 제공될 목적의 대상이냐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예. 사실 이 부분은 증거인멸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증거인멸은 사실 범죄 행위에 제공됐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몰수 대상에도 해당하고 그렇다면 이게 환부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거를 좀 가환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이야기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임시로 돌려받았던 거기 때문에 이게 압수물이라는, 그러니까 압수품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효력이랄까? 이런 게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사용을 위해서 돌려주는 것뿐이지 압수 대상인 것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돌려줘야 하는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와 관련돼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저희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29일에 지금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첫 번째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지금 검찰은 조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하고 이런 공소 사실 자체가 좀 겹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 얘기한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부에게 조 전 장관의 사건을 좀 병합해달라.
이렇게 좀 신청을 했는데 병합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것도 이제 물론 쟁점이 좀 될 것 예, 같습니다. 병합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 겹치거든요. 이게 겹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네. 결국에는 증거가 동일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 증거 조사가 핵심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는데 그거를 이 재판에서도 물어보고 저 재판에서도 똑같이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약에 경제적으로 한다면 그렇다면은 소송을 합쳐서 병합을 해서 예. 한 번에 증거 조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다면은 병합 가능성이 있다고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또 이 병합이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예.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가능성이 있다. 예. 하지만은 확답은 다시 드릴 수 없다. 예.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안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